안녕하세요. 또다티브입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글로벌 콘텐츠의 대세로 자리 잡은 한국의 K-팝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에 이어 모바일 환경에서의 웹툰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한국 만화 콘텐츠 또한 그 글로벌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옆 나라 일본의 시선에서도 한국의 만화 콘텐츠의 글로벌 성장이 예사롭게만 보이지 않았는지 한국의 웹툰에 초점을 맞춰 관련한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일본인들에게서는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는 만화 시장에서마저 한국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초조함과 경각심마저 보여지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드 재팬의 일본인만 모르는 중국과 한국이 만화 시장의 패권을 획득하는 날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에서 현재 모바일에 특화된 만화, 즉 웹툰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한국 웹툰의 비약적인 발전을 메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넷플릭스를 통해 드라마화되어 일본에서도 사회현상마저 불러일으켰던 이태원 클래스의 원작이 한국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일본 내에 서비스하고 있는 전자 코믹 피코마를 통해 배급되었던 오리지널 웹툰이라는 점, 그리고 같은 해 넷플릭스를 통해 배급된 영화 스위트홈 또한 한국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라인 망가의 오리지널 웹툰 원작이었다라는 예를 들어가며 한국 웹툰의 글로벌 성장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만을 부각시키기에는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는지 기사의 부제에서는 중국의 만화판 틱톡 또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상 본 기사의 내용에서는 중국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내용의 대부분이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의 글로벌 전략과 이들 회사의 글로벌 M&A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 그리고 한국의 웹툰 작가 양성 시스템에 이르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가며 한국의 웹툰에 그 초점을 맞춰 기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전자 코믹 서비스에서도 세로 스크롤형 오리지널 작품이 다수 배급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단연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라인 망가를 포괄하고 있는 네이버 산하의 웹툰 월드아이드 서비스의 월간 이용자 수는 7,200만 명에 달하며 카카오 또한 이용자 수는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2020년 피코마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의 합계로 글로벌 연간 세일즈 1위를 획득하였다라고 발표. 만화 대국이라 불리는 일본에서도 한국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자 코믹 플랫폼 피코마와 라인 망가를 통하여 일본 내 전자 만화 시장에 입지를 선점하는 데 성공하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이 기사에 달린 일본인의 댓글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다른 점, 적극적인 세계 전개. 처음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또한 한국 국내에서 웃음거리였어. 레벨이 낮아 세계 전개는 무리라고 말이지.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세계 전개로 인해 결국에는 일정한 성과를 올렸어.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는 너무 내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만화도 지금의 한국은 IT 기업 두 곳의 회사가 주도하고 있지만 신속한 의사결정, 기존의 종이 출판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 특징. 일본이 압도적으로 만화 시장과 그 질에 있어 우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일본 만화는 출판 중심이며 출판사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어 판단이 느리고 세계 전개에도 적극적이지가 않아. 더욱 더 자금을 투입하고 컬러와 세계 전개를 위한 어플 개발, 수익 모델 개발에 힘써야 할 거야. 단행본으로만 수익을 올리는 현재의 수익 모델에는 한계가 있음. 또 하나,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장점. 수익 배분. 만화는 작가가 7할, 회사가 3할. 이것이 한국. 일본은 아직도 매출의 1할. 최근 재고 문제도 있고 앞으로 디지털 수익 배분의 재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국은 이러한 점이 강한 나라야. 반대로 일본은 예전부터 약했고 좋은 것을 만들면 팔린다 라는 장인정신의 산업이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을 지탱해가며 다수의 메이커가 세계의 이름을 떨쳤었지. 자동차, 전자부품, 화장품, 농작물 등 인류 기술. 그래서 일본제라는 것으로만으로도 팔렸어. 하지만 그것에 안주해버려 비즈니스로서의 성장은 멈춰버린 일본. 어느 분야에서건 모방되어 유출되고 세계가 흉내낼 수 있게 되었어. 그 이후에는 각국의 국력 아래 독자적으로 진화해 가고 있지. 현재 일본이 세계 톱 기업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라고. 재패니메이션, 만화의 세계도 예외가 아닌 거지. 지금은 아직 일본의 기술이 우위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이웃나라에서 만화도 애니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퀄리티가 되었어. 세계에서 상도 받고 말이야. 영화도 애니도 만화도 세계 시장을 의식한 비즈니스가 선행되지 않으면 일본은 또 잠식당해 버린다고. 그러한 미래가 나는 무서워.
작가에게 이익을 확실하게 환원하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치열한 운영력 등 일본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작품의 질과 작가의 기술은 일본 쪽이 우세한 느낌이지만 일본의 기업은 그것에만 의지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따라잡힐 거인. 작가도 체력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고생만 하고 말야. 만화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서 콘텐츠와 작가를 지켜가며 국제 시장에서도 발전하도록 기업 쪽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 일본 서브 컬처의 문화 성장을 기대합니다.